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 10월 23일 그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 오후에 일정이 좀 하나 있어가지고 지금 오전에 지금 좀 찍고 갑니다. 그래서 뭐 다 정리는 좀 해놨고요. 오늘 중요한 내용들은. 그래서 좀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미국 마감 시황 테슬라 실적 나왔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되게 좋은 얘기를 해줬어요. 그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최근에 금 투자하신 분도 많을 텐데, 금 가격 원인. 근데 결론적으로 저희 홍성기 연구원님은 금 사라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크레딧이 시장 컬러. 이거 지방은행 요즘에 미국 문제 좀 생긴 부분들. 오픈 AI가 웹 브라우저, 이제 우리 뭐 저도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 많이 쓰는데, 인터넷 할 때 쓰는 그 웹브라우저 아틀라스를 공개를 했는데, 그게 좀 중요한 이유. 또 반도체 소부장 보고서, 아주 긴 보고서고요. 그 다음 방산, 그 다음 GM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나오는 전기차, 음식료 좀 투자할 만한 것들, 롯데관광개발, 이지바이오, 덕산네오록스, 서부T&D, LS일렉트릭 어제 실적 나왔죠. 세부 MSC, 원익QNC, JVM, 유한행, 월덱스까지 좀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은 별로 안 좋았어요. 좀 사실 좀 크게 빠졌습니다. 반도체 급락했고, 뭐 AI 관련주가 좀 타격을 받았고요. 오늘 금리는 또 떨어졌고, 달러는 빠졌지만 환율은 계속 오르고 있고, 유가가 올랐습니다. 자, 일단 이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소프트웨어 수출 규제하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의료기기, 제트엔진, 노트북 거기에 미국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다. 그럼 제재하겠다는 거예요. 수출. 그래서 이제 오늘 좀 빠졌고, 금은 이제 이틀째 이제 뭐 뚜렷한 이유는 없지만 일단 이틀째 급락. 테슬라는 시간의 거래에서 안 좋습니다. 실적이 좀 부진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약간 이제 증시에 좀 부정적이었고, 신용평가사 피치가 은행들의 비은행 금융 있죠. 그러니까 은행들이 이번에 지역은행들이 사실 비은행 금융기관 쪽에 대출해 준 거 있죠. 그 사기 대출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게 그 적은 게 아니다. 더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의료기기 제트엔진 아까 말씀드린 데 트럼프가 이제 뭐 수출 통제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중국에 이제 좀 통제하겠다는 거죠. 정상회담 앞두고 좀 변수가 됐고, 그래서 미국은 좀 안 좋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최고 경영자는 우리는 관세에는 찬성한다. 왜냐면 미국 경제에 좋을 수 있다. 왜냐면 이제 미국의 이 정부로 봤을 때는 돈이 들어오니까. 그렇지만 무역 전쟁은 찬성하지 않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무역은 관세 자체가 무역 전쟁 아닌가요? 좀 궤변 같기도 한데 아무튼 그런 얘기를 했고, 넷플릭스는 실망스러운 실적의 급락. 지버너버는 실적은 좋은데 이제 내년이 AI 그러니까 이런 그 자본 지출 있죠. 이런 투자하고 이게 좀 정점되지 않겠냐. 그 여기 CEO가 좀 안 좋은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낙폭을 줄인 거예요, 그나마. 어쨌든 하락을 했고 1월 이후 주가가 또 많이 상승했고 로빈후드도 급락. 이게 많은 기업들이 많이 오른 기업일수록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익 실현이 시작일 수 있다. 지금 보통 연말 되면 마지막 분기에 4분기 들어가면요. 일부 이 돈 많이 번 펀드 매니저들이 수익을 확정한대요. 그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조금 미국 증시는 답답할 수밖에. 사실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만 좋아요. 일본하고. 다른 나라 다 지지부진합니다. 미국도 요새 안 좋아요, 별로. 우리가 워낙 좋은 거죠. 일단 금도 하락했고, 테슬라 도대체 왜 이러냐. 매출은 역대 최고거든요. 왜? 밀어내기 한 거죠. 그러니까 밀어내기라기보다는 사람들이 9월 말에 이제 보조금 마지막이잖아요. 전기차 1,000만 원 못 받거든요. 이제는 10월부터. 그러니까 이제 막바지 산 거죠. 그래서 이건 좋다고 할 수가 없고, 이익은 급감했어요. 37%. 이미 2분기에 그 안 좋을 거라고 일론 머스크가 언급은 했어요. 실적 좀 이익에는 안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비용 때문에. 그게 고스란히 드러났고, 탄소 배출권, 이제 전기차 많이 팔면 탄소 배출권 수익이 나는데 이것도 안 좋고, 다만 에너지 저장 장치는 좋았다고 합니다. 매출이 44. 그래서 테슬라 실적은 좀 좋진 않았습니다. 비용 때문에. 근데 지금 테슬라는 AI에 관련해 매우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 자율주행체 확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왜 가소평가하고 있지? 난 이해가 안 간다. 이거 엄청난 충격반대. 이렇게 좀 언급을 했고, 사이버캡, 전기트럭 세미, ESS 메가팩 3 양산은 내년에 진행되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1세대 양산 라인 구축이 진행 중이다. 내년부터 좀 좋아질 걸로 보고 있고요. 여전히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테슬라 핵심 비즈니스는 전기차 아니냐. 그게 잘 안 되는데 좀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고, 여기에 노후화된 너무 차량 라인업을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좀 바꿔줘야 돼요. 라인업이 너무 노후화됐어요. 신모델도 나와야죠. 근데 모델 2도 안 나오고, 저가 전기차도 안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실망도 좀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최근에 올랐던 거 오로지 요거 때문이죠.
전기차로 오른 게 아니라 본업이 아니라 로보택시, 로봇 이런 기대감, 또 AI 기대감 이게 이제 붙으면서 올라왔는데 저도 그 점은 좋게 봐요. 이제 향후에. 그렇지만 예, 본업에서의 돈을 지금 예, 이익이 좀 준다는 건 이게 주가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른 주가에는 좀 당분간 부정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이제 요 얘기를 했는데 삼성전자가 들어간대요. 이거 이따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피치가 경고를 했습니다. 지방은행의 이런 대출에 대해서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출을 한 건데 이게 적지 않다. 전체 은행이 대출의 10%가 이거래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저 비은행 대출이 모두 다 위험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렇게 늘어나는 거 10% 비중이면 적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또 바퀴벌레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걸 좀 주의하자. 특히 작은 은행일수록 자산 규모가 연 35%나 이쪽에 대한 대출 증가가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좀 주의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닌 거죠. 자, 테슬라가 좀 빠졌고 엔비디아도 빠졌고 뭐 아마존도 빠졌습니다. 아마존은 로봇 사업이 앞으로 수십억 달러의 비용 절감이 이어질 수 있다. 모건 스탠리가 아주 좋게 얘기했지만 뭐 그렇게 영향 못 줬고 넷플릭스는 실적이 브라질 세금 문제가 있나 봐요. 세금 문제로 좀 순이익이 안 좋아가지고 폭락했습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AI 반도체 관련 회사가 아니에요. 반도체인데 아날로그 반도체, 산업용. 그래서 실적 안 좋아서 급락. 로봇, 수술 로봇 만드는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뭐 놀라운 실적 내서 급등. 오클로는 계속 지금 경고 사인 나오고 있어요. 너 왜 매출도 없는데 주가만 올랐냐? 여기 CNBC에서도 약간의 이제 공격을 했던 거죠. 그래서 뭐 뉴스케일 파워나 센트러스 에너지까지 같이 빠지는. 그래서 AI 관련주는 최근의 상승을 뒤로 하고 좀 분위기가 좀 좋진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잠깐만요. 여기 있네요. 그 테슬라 이제 여기 한 두 분 정도가 텔레그램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적어주셨는데 질문자 이제 일론 머스크한테 질문한 거예요. 테일러에서의 165억 달러 삼성 칩 계약에 대해 업데이트 해줄 수 있냐? AI5 있죠. 삼성이 수주받는 건 AI6예요. 그건 28년도. AI5는 내년에 이제 양산 들어가거든요. 그럼 TSMC가 원래 하기로 했어요. 근데 삼성과 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삼성도 같이 간다. 이거 되게 좀 놀라운 사실이죠.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향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삼성은 매우 훌륭한 회사고 현재 우리의 AI4 컴퓨터를 훌륭하게 제조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한 거죠. 그래서 정점할 점이 있다. 우리는 AI5를 이제 그 초기에 TSMC와 삼성이 모두 집중할 거다. 이 디자인은 놀랍다. 주말마다 작업을 하고 있다. AI5 칩은 AI4 칩보다 40배 뛰어나다. AI6 칩은 하고요. 삼성이 여기에 삼성이 AI4는 원래 삼성이 있는데 AI5도 삼성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과 지금 테슬라의 미롤 관계가 엄청 지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지금 더 가까워지는 모습이고, 예. 그리고 어쨌든 이제 우리의 목표는 AI5 칩을 정말 많이 만드는 거다. 차량과 로봇에 쓰고 남는 칩은 언제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삼성이 여기에 지금 테슬라랑 손을 잡고 계속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칩의 복잡성을 대거 삭제하고 성능을 끌어올릴 거다.
예. 그러니까 삼성은 굉장히 높게 평가했어요. 훌륭하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물론 주가 빠지고 있지만 파운드리 기대감을 좀 높여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고서 좀 말씀드릴게요. 금이 좀 빠졌는데 금이 왜 빠졌죠? 예, 금이 빠진 이유는 일단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워낙 많이 올랐어요. 예, 9주 연속 올랐고 30% 단기. 뚜렷한 하락 원인은 없어요. 근데 뭔가 좀 셧다운 종료되고 미중 무역 분쟁 완화되고 이거는 금한테는 안 좋죠. 주식시장이 좋지만 인도의 또 축제 기간이래요. 그러면 인도가 대규모 구매를 많이 하는데 금을 이제 안 사는 거죠, 당분간은. 또 중국에서 대형 금강 발견됐다. 또 금이 과매수됐대요. 설문조사 했더니 펀드 매니저가 8월에는 금 12% 정도만인 우리 금 갖고 있다. 근데 43% 응답자가 이번에 갖고 있다. 금을 많이들 산 거죠. 너무 쏠렸고, 그리고 CT는 3년간 금의 시장 가치가 너무 증가했다. 그래서 좀 포트 조정 때문에 금이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금융시장에서 연준이 지금 금리 인하할 걸 전망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하면 금한테 좋거든요. 근데 만약에 물가가 튀어가지고 금리 인하 속도가 줄어들면 금은 악재죠. 이런 우려가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음모론인데, 미국 내 좀비 자산 있죠. 트럼프 정부부터 이제 제기됐던 금 팔고 비트코인 사는 거. 금 대신 비트코인으로 미국 내 좀비 자산을 좀 바꾸는 거죠. 음모론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사실이면 금은 악재입니다. 뭐 초대형 악재예요, 이거는. 그럼 금은 오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네, 근데 그거는 음모론이에요. 금 대신 비트코인은 과연 했을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가능성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예, 이제 홍성기 연구원님은 뭐 일단 중장기적인 상승세 지속에 따라서 지금 일단 금 빠지고 있잖아요. 저가 매수하자. 이게 분할로 담아가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글로벌 주식시장이 역사적 신고가지만 한편에서 미국 기업들의 신용 리스크가 대두되고 있다. 사모시장이 성장했죠. 이제 비은행 금융기관 이쪽에 이 대출 시장이 커졌는데 여기서 레버리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확산됐는데 최근에 일부 부실한 기업들이 파산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수면 위로 떠오른 거죠. 예.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비상장 기업들이 이제 신규 상장이 어려워지면서 이게 당시에 이제 신규 상장이 힘들다 보니까 이런 사모 대출을 많이 받았던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크게 늘어났대요. 사모 대출 시장이 지금 이렇게. 아까 그 내용하고 일맥상통하죠. 피치에서 얘기했던 거. 근데 이게 이제 과연 그럼 이 기업들이 부실하냐 아니냐 이거의 문제인데 최근에 몇몇 부실한 기업들이 망해버린 거예요. 트라이컬러, 퍼스트 브랜드 이것 때문에 우려가 커지고 있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러면 이제 충당금을 쌓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그리고 스프레드, 예, 그러니까 이제 위험한 채권과 이제 좀 안전한 채권의 이제 이 금리 차이인데 이게 점점 벌어지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금 신용문에 문제가 생긴 건데 지금 지난 10년 평균이 4.25거든요. 근데 3%밖에 안 돼요. 더 좁아졌어요. 그래서 아직은 이것만 봐서는 위기는 아니다. 그 다음에 자이언스 뱅코프도 부실대출 상각했지만 주가 좀 빠졌지만 충당금 적립률도 좀 올랐죠. 예, 올랐지만 크게 오른 건 아니에요. 예,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뭐 이런 데도 충당금이 오히려 2분기보다 3분기보다 적립률이 더 떨어졌어요. 근데 모르는 거죠. 이거는 4분기에 늘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거를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어요. 아 이제는 끝났다.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주의는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그건 좀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오픈 AI 웹브라우저 그러니까 저게 빌미가 될 수는 있어요. 최근에 웹브라우저를 했는데 여기서 AI랑 대화해서 바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오픈 AI가 돈 벌 게 더 늘어나는 거죠. 6조 달러,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해가지고 최근에 월마트나 이런데 이제 그 오픈 AI 챗GPT 넣어가지고 이제 그걸 통해서 자동으로 결제까지 여기서 수수료 받거든요. 예, 그것만 가져와도 큰 수익이고 또 검색 광고 시장 점유율이 1%포인트인데 이게 연 20억 달러 정도 된대요. 예, 근데 이게 지금 구글이 우리 뭐 여러분들 구글 크롬 쓰잖아요. 크롬들 많이 쓰는데 우리는 뭐 네이버도 많이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 크롬 써가지고 거기서 검색도 하고 거기 나오는 검색 광고 수익이 꽤 많은데 이거를 이제 오픈 AI가 자체 웹브라우저 만들어서 거기다가 AI 넣어가지고 AI랑 대화하면서 막 웹을 막 탐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광고 딱 붙이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이걸 많이 쓰면 광고 수익이 올라가겠죠. 그렇게 해서 그것만 일부 가져와도 검색 시장 점유율 1%포인트만 가져와도 연 20억 달러, 한 3조 원 가까운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거죠. 예.
AI 산업이 이건 전체 호재다. 왜냐면 오픈 AI에 대한 지금 제일 우려가 너 돈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투자 많이 하냐. 근데 저런 걸 통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는 모델들을 만들어내면 신뢰도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오픈 AI 하나만의 성공이 아니라 오픈 AI가 무너지면 다 끝나버려. 이제 반도체도 급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다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오히려 호재가 되지 않겠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는 소부장 nothing better라는 이제 표현을 썼는데 뭐 비중 확대고 유진 투자의 이승우, 임소정, AI 수요 증가 뭐 이제 너무 지겹도록 이제 많이들 하실 거예요. 슈퍼 사이클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AI가 주도하고 공급은 줄고 그죠? 그래서 탑픽 삼성전자 원 요새 원익 IPS를 다 탑픽으로 뽑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삼성에 특화된 회사 중에 하나예요. 삼성이 투자를 그 메모리 3사 중에 제일 많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원익 IPS를 많이 꼽고 있고 차 선호주는 프로테. 그래서 범용에서 고객 맞춤형으로 지금 진화하고 AI 모델이 학습에서 추론으로 이동하고 뭐 이런 것들 이제 우리 많이 공부했던 내용이고 GDDR 이것도 범용 디램인데 HBM을 그렇다고 대체 못한 HBM도 너무 중요하고 근데 HBM이 너무 성장했으니까 근데 여기 이제 범용까지 같이 둘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네, GDDR도 그러니까 뭐 심텍이나 TLB가 강한 이유 중에 하나죠. HBF는 뭐냐면 HBM이 아니고 낸드 있죠. 낸드를 또 쌓는 방식 새로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것도 아마 나올 거라고 합니다. HBF라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좀 공부를 더 해봐야 될 것 같고 HBF는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리니까 좀 지켜보시고 한번 검색은 해보세요. 뭐 챗GPT한테도 물어보셔도 되고요. 근데 일단 저것도 이제 나중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낸드 쪽에서. 네오 클라우드는 이제 대형 클라우드 회사가 아니라 코어이브 같은 이제 중소형 회사인데 이게 엔비디아 GPU 가져다가 빌려주는 거예요. 예, 업체들한테. 클라우드를 이제 제공해 주는 거죠. 이들도 엄청 투자하죠.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늘었고 서버 좋은 건 다 아실 거고요. 스마트폰 PC는 이쪽이 안 좋았지만 이제 윈도우 10 지원 종료됐죠. 예, 저도 뭐 PC 막 교체하라고 계속 메시지 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과 구글의 AI 이런 스마트폰도 좀 예전보다는 잘 팔릴 것 같고 소부장에선 트렌드가 식각 장비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식각 장비 만드는 유일한 회사가 HVM. 잠깐만요. 맞나요? 죄송합니다. HVM이 아니고 그 VM. 죄송합니다. 예. HVM은 그거죠. 그 우주항공이고 이름이 헷갈렸습니다. VM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거의 유일한 회사가 VM밖에 없어요. 예. 하이닉스에 거의 공급합니다. 삼성과는 거래 안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식각 장비가 진짜 힘들어요. 깎아내는 거예요. 깎아내고 거기다 증착하고 입히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반도체 깎고 쌓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쌓는 게 더 중요했는데 지금 바뀌었어요. 식각 검사 증착. 네, 그러니까 이제 식각 기술이 너무 중요하다. 이걸 좀 언급을 하고 있고 식각 장비 세계 최고 회사는 램 리서치입니다. 실적도 좋더라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시가총액이 증착 장비사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을 뛰어넘어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깎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깎을 때 그 소재 필요하죠. 이런 식각 소재 같은 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는 회사가 ENF 테크놀로지나 원익 머티리얼 이런 기업들이 있죠. 우리나라에. 같이 좋아지고 삼성전자, 그리고 또 식각을 하면 부품 필요하죠. 그래서 뭐 하나머티리얼즈, 뭐 월덱스, KNJ, 뭐 이런 많이 원익 QNC 뭐 많이들 들어보시죠. 이제 이런 기업들. 네. 자, 그 코미코도 있고 코팅도 해야 되고 이게 또 끝도 없네요. 아무튼 예, 그러니까 식각과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원익 IPS를 다 좋게 보는 것 같아요. 또 파운드리까지 같이 들어가요. 그리고 오로스 테크놀로지, 그 프로텍, 그 레이저로 이렇게 본딩하는 거죠. 예. 근데 이것도 이제 앞으로 내년에 좀 좋아질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 방산도 지금 전쟁은 질보다 양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쉽게 안 끝나고요. 끝난다고 해도 지금 자주국방 다 해야 돼요. 유럽이. 앞으로 유럽은 지금 냉전 후에 30년간 방위 산업이 사실 망가졌어요. 공급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기를 못 만듭니다. 인력난도 심각하고 예. 전차 필요량이 1,400대래요. 근데 연간 생산량 50대면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미 견고한 공급만 갖고 있죠. 선제적 투자 해놨죠. 핵심 부품, 파워팩, 뭐 이런 변속기 이런 거 다 국산화 끝냈습니다. 전쟁은 장기화될 것 같고 그래서 현대, 롯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여전히 좋지만 안 꺾여요. 예. 여전히 좋고 관심 종목 MNC 솔루션, 삼양컴텍 이런 걸 제시해 주셨습니다. 전쟁은 질보다 양이다. 러시아는 초기 손실에도 방산 위주로 경쟁 이거를 했기 때문에 여전히 압도적으로 지금 승리를 하고 있대요.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기도 되게 많고. 근데 유럽은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무기도 빠듯하고 자기네 방어도 해야 되고 만들 능력은 떨어지고 기술은 있는데 예, 납기일이 너무 오래 걸리죠. 예, 원전과 비슷하죠 이게. 예, 유럽의 한계 전차 1400대 필요한데 연간 생산 50대 공급망 붕괴 인력난. 예, 미국은 이제 지원을 잘 안 해주고 니들 알아서 해.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지원해 줄 수 있는 이제 국가가 되는 거죠. 선제적 투자도 했고 유럽에도 이제 투자하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 러우 전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평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경제 제재 해제 가능성도 낮고 방산 경제 유지 위해 전쟁 장기화 또는 추가 분쟁 유발 가능성도 있고 나토 침공이 현실적 위협으로 좀 간주되고 있죠. 나토를 침공할 것 같다고 지금 되게 겁을 많이 먹고 있어요. 러시아가 유럽 국방 배사를 보면은 침공할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폴란드가 지금 그래서 급하게 막 무기 한국 루마니아 이런데 또 자국 영토에 폴란드에 막 러시아 드론이 막 들어가요. 무섭죠 사실. 그래서 결국 자주국방 해야 돼요 무기를. 근데 이 무기를 신속하고 아주 성능 좋은 걸 K9 자주포부터 해서 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밖에 사실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현대로템 세계 최대 전차 제조사 중에 하나죠.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K9 뭐 세계 최강이고 장갑차 레드백 여기도 유럽에 들어갈 것 같고 그 다음에 MNC 솔루션은 이제 방산 전 분야의 부품 공급합니다. 삼양컴텍이 이번에 신규 상장했는데 좀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저도 좀 공부를 해서 이번 주에 이제 강연회 하죠 우리. 강연회 할 때도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차 장갑차용 특수장갑 주력이고 K2 레드백 그 장갑차나 탱크에 그 여기 장갑 있죠 장갑 딱딱한 거 보이죠. 그거 만들어요 그거 만드는 방탄 소재 회사입니다. 네, 이제 독일 기업이고 이거는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전기차 관련해서는 3분기 전기차 판매가 67,000대로 분기 판매량 최고치 경신했고요. 9월 전기차 보조금 혜택 종료로 그러니까 이거 똑같아요. 아까 테슬라처럼 전기차 판매는 급증했어요. 근데 의미가 없어요. 왜? 보조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종료되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CFO가 이제부터 전기차 수요 현격히 떨어진다. 내년 초까지는 안 좋을 것 같다. 전기차 그래서 재고를 많이 줄여놨대요. 그래서 GM은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바꾸는 거죠.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카로. 예. 그래서 그걸 변경을 한다고 했고요. 예. 이미 라인을 좀 전환했고 LG엔솔과 함께 만든 그 배터리 공장도 매각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데 이 내용들 뭐 여러분도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2차전지 산업이 이제 앞으로 미국에서 안 좋아질 건 모르는 분 없죠. 예. 트럼프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어제도 한 분이 그 코리아 FT 라이브 할 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하이브리드 쪽은 좋아질 것 같고 전기차 안 좋은 건 다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그건 악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빠질 일은 별로 없어요. 왜? 다 알고 있으니까. 예. 다만 이제 전기차가 좋아지면 주가가 2차전지가 레벨업 하는 건데 그건 쉽지 않은 거죠 아직. 그래서 어쩔 수 없이 ESS 위주로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아니면 중국을 타격할 때 수혜받는 거. 포스코 퓨처엠이 대표적이고 그죠. 예. 그런 쪽에 특화된 기업들이 가는 거지 다 가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거는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내년에 올해 자동차 전망을 올렸어요 오히려. 그래서 현대차한테도 긍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음식료는 줍줍 구간이다. 안 좋아요, 음식료. 지금 실적들 대부분 좋지 않은데 그래서 몇 개만 딱 선택하자. 이런 내용이고 롯데웰푸드, 동원산업, CJ프레시웨이, 삼양식품 그중에 이제 몇 개만 말씀드리면 롯데웰푸드는 코코아 가격이 중요한데 이게 엄청 떨어졌어요. $10,000에서 지금 $5,000. 예, 그 원가 부담이 4분기부터 해소돼요. 내년에는 실적이 턴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롯데푸드도 결국 시간 갖고 기다리시면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 예, 한 번은 내년에 한번 돌릴 수 있는 걸 기대해 볼 만하고 삼양식품은 원래 너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더 가긴 좀 쉽지 않고 좀 쉬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출액 증가율이 완만해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여전히 좋은 건 맞아요. 뭐 잘 팔리고 이런 건 있지만 증가율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중국 공장 가동하면서 비용도 좀 들 거고 밀양 2공장은 또 연말까지 이제 완전히 전 라인 가동 목표로 하는데 예, 어쨌든 이제 삼양식품은 좀 숨고르기 구간이다. 여전히 장기적으로 좋지만 숨고르기고 CJ 프레시웨이도 관심이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3분기 여기서 이제 이 다울에서 커버하는 음식료 기업 유일하게 기대치에 부합할 거래요. 그리고 외식 경기가 좀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뭐 단체 급식이나 이런 사업들 잘 되고 있고 또 이거 VIP 자산운용에서 계속 지분 매입했죠. 예.
뭐 거기서도 좋게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CJ 프레시웨이나 롯데 웰푸드 같은 기업들이 음식료 쪽에선 선택지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자, 기업은 이제 롯데관광개발이 구조적 레버리지 확대 국면이다. 뭐 롯데관광개발 좋은 건 아시죠? 최근에 뭐 16,000까지 확 빠졌다가 이유도 없어요. 다시 19,000원. 네, 그렇게 안 좋을 때 항상 기회로 삼으시면 돼요. 주도주는 한 번씩 빠지니까. 여전히 뭐 좋고, 카지노는 롯데관광개발 대장입니다. 구조적 성장, VIP도 많이 오고 있고, 호텔 객실 가동률도 90%. 이지바이오 곡물가도 싸고 축산가도 높고 3분기 실적 저평가돼 있죠. 그래서 또 관세 전쟁의 수혜주죠. 베트남 같은데 이제 관세 협상하면서 농산물 수출, 축산물 수출 이런 거 이제 하기로 했잖아요. 이게 수혜주죠. 그래서 최근에 이게 미국의 속값이 이렇게 올랐대요. 소고기 값이. 사료업체 인수했잖아요. 미국에. 그러니까 수혜죠. 이런 그 고기 가격이 오른다는 건 수혜죠. 사료 첨가제 수요도 높을 것 같고, 예. 그 데브니시가 사료에 들어간 첨가제 만드는 거예요. 필수 막 이렇게 아미노산 같은 거. 이외에 구조조정 흑자전 자회사들의 이익 기업폭도 확대될 것 같다. 최근에 주가는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수급 요인이고 PER 5배밖에 안 되고 그래서 여전히 매력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덕산 네오록스도 최근에 좀 부진해요. 근데 이제 3분기 실적이 좀 기대에 못 미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자회사 현대중공업 터보기계는 좀 괜찮을 것 같고 4분기가 기대됩니다. 점프를 할 것 같고 영업이익 71%, 3분기 지연된 수요가 반영되고, 그 다음에 이제 블랙 PDR 워낙 많이 설명해드렸죠. 옛날엔 컬러 이제 필터 썼는데, 예, 화이트 이제 이 뭐라 그러죠? 예, 하얀색 이제 필터 썼는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 국내 플래그십 모델에는 이제 블랙 PDR, 예, 요걸 좀 쓰는 거죠. 그래서 요걸 써서 이제 저전력에다가 이 뭐라 그러죠? 얇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인데, 요게 삼성 폴더블 폰에 들어가지만 내년에는 애플 아이폰 폴더블 폰에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걸 기대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내년이 더 기대돼요. 삼성 디스플레이, 노트북에도 이제 OLED 채택되고, 애플 폴더블 스마트폰 면적 확대, 블랙 PDR 채택 이런 것들. 네. 그리고 최근 또 자회사 현대중공업 터보기계는 원전 LNG 같이 하는 회사죠. 그러니까 최근 부진은 오히려 저는 내년을 바라본다면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서부 T&D도 이제 오늘 신규 커버를, 요새 좀 주가 빠졌지만 호텔 사업은 여전히 좋아요. 구조적 성장이에요. 왜냐면 그 호텔이 없어요, 객실이.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최근에 좀 빠져서 오히려 이제 좋은 어떤 또 기회가 온 것 같고요. 외국인 인바운드가 이제 2019년 수준 회복하고 있고,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허용, 에어비앤비 규제, 에어비앤비 이제 규제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면 에어비앤비 이게 줄어요, 공급이. 예, 그러면서 호텔 수요가 이제 추가로 증가할 수밖에 없죠. 용산 드래곤시티 모멘텀, 이것도 이어지고, 용산 드래곤시티는 뭐냐면 거기 주변에 거기 또 K-팝 성지 하나 있잖아요. 뭐 여러분 아시는 그 하이브 본사가 있잖아요. 그 총 2,684개 가장 많은 객실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객실 요금도 오르고 투숙률도 오르고 있고, 용산의 입지, 여기 용리단길 BTS 하이브 본사, 호텔 부분 매출 내년에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호텔만 좋은 게 아니라 토지 개발, 나진상가 있죠. 용산 전자상가 이거 개발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 착공해서 28년 준공. 그 다음에 신정동 부지, 요것도 이제 그 내년에 건축허가 떨어지면 이제 27년에 착공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부지 이용해서 돈 버는 회사예요, 서부 T&D. 그걸 많이 했어요, 그동안. 저 뭐 용산 드래곤시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년 보자. 지금 오늘 나온 기업들의 공통점들은 다 내년이 좀 좋은 기업들이죠. 매출액, 영업이익 내년에 이렇게 점프할 거고, 3분기부터 영업이익률 30% 유지하고 있고, 요새 좀 주가 빠졌지만 이유가 내년은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가 있었지만 그건 아닌 거죠. 내년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LS 일렉트릭은 3분기 영업이익 기대치를 하회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대폭 호전된 실적을 냈고 오늘 주가 급등했죠. 비수기 영향도 없어요. 핵심 사업 전력 부분 여전히 좋고, 그 AI 기업이죠. XAI, 일론 머스크 회사예요. 여기에 이제 배전반, 배전 변압기 막 이런 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AI 쪽에서 확실히 좀 독보적인 그런 이제 변압기 수주를 잘 받고 있어요. 또 LS 파워 솔루션 인수해서 증설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이제 11월에 본격적으로 하면 12월부터 가동 들어갈 것 같고, 초과압 변압기 증설하면서 연간 매출이 2천억에서 증설 후에는 8천억으로 뛴대요. 4배나.
이런 내용이고, 또 요새 ESS 잘 나가죠. ESS에 관련된 그 부품도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파르게 이것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올라갔던 게 좀 부담이지, 어쨌든 뭐 놀라울 정도로 좋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공시 한번 설명드리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보 MSC는 이제 배관이나 클린룸, 반도체 공장 처음 만들 때 그런 설비해주는 회사예요. 근데 SK 하이닉스 용인 쪽에 수주 받았습니다. 회사도 뭐 저평가돼 있죠. 원익 QNC는 정말 오랜만에 공시 나왔는데, 디포지션 테크놀로지라는 자회사가 있어요, 미국에. 여기에 이 회사가 유증을 한대요. 여기에 돈을 추가로 넣는데. 근데 이유가 있어요. 디포지션이 뭐 하는 회사냐면, 텍사스 거기 그 세정 코팅하는 회사예요. 이게 코미코랑 비슷한 사업을 해요. 코미코 아시죠? 그 텍사스에 공장 있잖아요, 코미코도. 그래서 이 반도체 장비를 막 쓰다 보면 식각을 하잖아요. 그럼 부품이 달거든요. 그거를 오래 쓰려면 세정하고 코팅해줘야 돼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게 좋아요, 공장 옆에. 코미코가 그래서 한번 좀 주가도 점프했는데, 원익 QNC도 이런 사업을 하는 거죠, 자회사가. 이걸 23년에 인수했는데 아직은 좀 적자였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증설해가지고 이거 대응하겠다. 근데 이 증설의 내용은 우리가 추정은 해봐야 되겠지만, 결국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이번에 이 오스틴에 있는 이제 회사인데, 이 회사를 인수했다는 거는 그 옆에 테일러 공장, 아까 제가 파운드리 테슬라 얘기했잖아요. AI5도 한대요. AI6도 하고, 삼성이 더 물량 늘어나겠죠. 이거랑 맞물린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테슬라 일론 머스크 얘기랑 원익 QNC의 어제 나온 공시가 좀 뭔가 이제 오버랩 되는 거죠, 제 머릿속에서는. 자꾸 왜 갑자기 원익 QNC가 여기다 유증에 참여를 했을까? 투자금을 줬을까? 삼성한테 뭔가 주문 받은 건가? 삼성 파운드리 쪽이잖아요, 이쪽. 그래서 그렇게 좀 이건 어디까지 제 추정입니다. 추정이니까 좀 참고, 회사에 한번 전화해 보세요. 좀 더 확실한 거는. 왜 이런 거 했냐 물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는 가운데 삼성 파운드리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지만 한번, 이게 부품 코팅하는 거거든요. JVM은 이제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예고를 했고, 아직 발표한 건 아닌데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4분기 중에 공시한대요. 이거 기대 한번 해보시고. 뭐 하는 회사죠? 오랜만에 소개해드립니다. 전자동 정제분류. 이거 약을 조제한 다음에 이 자동으로 이렇게 분류해주고, 이게 이름까지 다 써서 나오잖아요. 이거 다 자동으로 해줘요. 그래서 우리 파우치로 저기 딱 떼주면 우리가 약국 가서 약 받아서 이제 먹는 거죠. 뭐 식후 30분 내에 복용, 이렇게 막 써있죠. 그런 거 해주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약사의 조제 업무죠, 반복적 노동을 이제 자동화 해주는 거죠. 특허 1000개 갖고 있고, 뭐 놀라울 정도의 실적을 내고 있어요. 매년 35% 성장.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기가 요거죠. 로봇 팔이 들어가요. 요거는 유럽이 좋아한대요. 그래서 유럽 쪽에 수출. 요게 10억짜리예요. 하나에 로봇 팔이 들어가 있고, 분당 120호. 카운트메이트는 약을 이렇게 세는 건데, 요거는 주로 병에 담긴 거 있죠. 미국 사람들은 병에 담긴 약을 먹어요. 보통 병에. 우리는 파우치. 유럽은 이제 뭐라 그러죠? 유럽은 제가 이름은 좀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이렇게 스티커처럼 뜯는 거, 그런 방식입니다. 그 세 가지 다 대응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자동 포장하는 그런 이제 것들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울 정도의 이익을 내고 있는데, 기업가치 재고 계획 꼭 발표한다니까 봐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유한양의 김여롱 사장님이 좀 3천만 원 정도 사셨고, 월덱스 또 샀어요. VIP 자산운용이. 지분 14% 갖고 있어요. 요거는 그 실리콘 부품이 있죠. 식각용 부품이 있죠. 식각이 제일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반도체 장비에서 이 밑에 부품이 들어가거든요. 식각 부품. 웨이퍼를 딱 고정시키는 그 부품 만듭니다. 그래서 요거 실리콘 소재로 만들어요. 메모리 비중이 높고,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이제 비중도 좀 꽤 되는 편입니다. 마이크론 TSMC도 공급을 해요. 꾸준히 성장을 했고, 이번 근데 실적은 2분기는 좀 안 좋았어요, 사실. 그래서 주가 한번 빠졌다가 좀 올라왔는데, 3분기 실적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수령금도 많고, 그래서 약간 실적이 좀 2분기가 좀 정체되면서 부진했지만, VIP 자산운용은 여전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할 내용은 다 말씀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장만 좀 점검해 드릴게요. 오늘 일단 뭐 국내 주식시장 정말 놀라워요. 오늘도 올라요. 제가 이제 오후는 몰라서 플러스에 끝날지 모르지만, 보시면 오늘도 포스코인터 웬일입니까? 우리 포스코인터도 공부 많이 해봤지만, 이제 오늘 가는군요.
12%, LS 일렉트릭, 삼성 E&A도 긍정적인 아마 오늘 제가 보고 소개 못 해렸는데 내용이 있었던 것 같고, 현대로템, 방산, 뭐 건설기계도 좋고, 건설기계 뭐 LS, 요새 지분 경쟁 이슈 계속 설명드렸고요. 조선주, 기존의 주도주가 또 좋아요. 또 삼성전기, SOE. 오늘 그리고 하이브나 APL, 달바글로벌 같은 그런 화장품도 좋습니다. 반면 좀 오늘 아쉬운 건 인터넷 쪽 카카오페이, 그 다음에 LG CNS, AI 이쪽이 좀 오늘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이버하고 이런 쪽도 자동차도 약간 차익 매물 나오고, 코스닥은 오늘 태광, 피팅 쪽, 그 다음에 화장품, 또 심텍 또 가네요. 대단합니다. 성광밴드, 테스, 반도체 소부장 가죠, 피부 미용 가죠, 화장품 가죠, 조선기자재 가죠. 그냥 뭐 고르게 갑니다. 다만 오늘 좀 바이오는 안 좋고 2차 전지 안 좋아요. 바이오, 2차 전지는 좀 빠지면 오늘 ESS도 좀 빠지죠. 그러니까 배터리 쪽, 뭐 ESS 쪽 최근에 강했던 이런 쪽은 좀 빠지고, 바이오도 좀 부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 쪽은 한번 보면, 이제 코스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태광이라든가 이런 이제 뭐 엔터라든가 반도체 소부장, 심텍 TLB는 같이 가요. 여기 소캄이나 GDDR이나 이렇게 좀 가고 있고, SOS랩이 오랜만에 올랐죠. 요게 드디어 현대차 그쪽에 로봇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까 뉴스 나왔더라고. 로보틱스. 예, 그죠. 여기 공급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공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좀 불확실성 해소되면서 오늘 좋고요. 반면에 바이오나 오늘 2차 전지 좀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쪽 거래대금 쪽에서는 오늘 건설기계가 뜨거워요. 건설기계 하면 최근에 공시 나왔던 것 중에 뭐 있었더라? 맞아요. VIP 자산운용이 샀던 거, DY 파워, 그죠? 이런 거라든가, 뭐 진성 TC, 갑자기 하나 기억이 안 나네. 하나 더 있는데, 예. 아무튼, 예, 건설기계도 좋고, 달바글로벌, 뭐 LS, LI진, 엑스원, 네. SK 오션플랜트, APR. 반면 오늘 세진중공 좀 빠지고요. 에코프로머티, 네이버, 한전, 한국금융제조 이런 쪽, 기아, 자동차도 오늘 조금 빠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일단 이제 외국인은 오늘도 팔고요. 다만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장이 괜찮아요. 강한데 너무 공격적으로 덤비진 마세요. 많이 오른 것도. 왜냐면 지금 개인들 공격적으로 사기 시작하거든요. 오를 때 보통 안 사시는데 외국인 좀 팔고, 거기다 이제 미국도 약간 위가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뭐 3천, 4천을 넘는 것보다는 여기서 숨고르기 하겠죠. 크게는 안 빠질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너무 공격적으로 베팅할 좀 그런 구간은 아닌 거죠. 근데 소외된 것들은 계속 순환하니까, 오늘 보세요. 화장품 엔터 같은 거. 그러니까 최근에 조정받은 것들 있죠. 그런 건 괜찮아요. 좀 못 오른 쪽에. 오늘 포스코 인터도 마찬가지고. 못 오르다가 그냥 가죠. 근데 이미 많이 오른 것들은 조금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조선주에서는 뭐 조선주가 강한 게 아니라 동일 스틸럭스라는 기업이 들어가서 오른 것 같고요. 뭐 조선주 자체가 강하진 않습니다. 피팅이 강한 거죠. 그 다음에 전선주 좋고, 전력설비 뭐 뜨겁고요. 카메라 모듈 오늘 괜찮고, 조선기자재, 우크라이나 재건, 포스코 인터, 철강, 뭐 종합상사 이런 쪽 다 지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석유화학도 오늘도 괜찮아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분위기 이어가고, 엔터 좋죠 오늘. 네, 공작기계도 괜찮은 거. 오늘 맞아요. 건설기계. 맞아요. 대창단조.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죠. 대창단조도 있고. 그리고 예, 뭐 다 이런 쪽, ESS 쪽도 뭐 물론 빠지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오늘 일부 반도체 소부장 좀 빠지고, 인터넷 네이버가 좀 부진해요. 두나무 얘기가 안 나오다 보니까 좀 답답하고, 의료 AI, 자동차, 반도체 일부 장비 쪽에서는 글쎄요, 크게 빠지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HBM 좀 빠지고 있고, 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일단 전반적으로 이런 좀 모습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제 가야 돼가지고. 그래서 오늘 일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예, 오늘 시장 여기 제가 11시 30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못한 건 또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